안녕하세요. 과학은 금융라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S&P 500 ETF를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닌가? 예, 맞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작년에 S&P 500 ETF가 20%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계속 S&P 500 ETF를 모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제 S&P 500 ETF를 투자하는 걸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보단 실제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로 검증해 보는 게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에서 S&P 500 ETF를 가장 모으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던 최근의 사례를 확인해 보고요. 그 사례의 성과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S&P 500 ETF를 모아가면 좋을지 이걸 가늠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S&P 500 ETF를 매수하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거고요. 또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ETF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S&P 500에서 파생되는 다른 ETF들도 S&P 500 ETF처럼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된 ETF는 S&P 500이기 때문에 이 S&P 500을 계속해서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S&P 500 ETF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지나친 성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S&P 500 ETF에 투자하는 걸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망설여지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광화문 금융러 채널은 이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두려움 없이 합리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00년 이후의 S&P 500 지수의 추이인데요. 제가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2000년 1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S&P 500 ETF를 모았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계좌 잔고가 9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투자 원금은 2억 7,800만 원인데 수익이 무려 6억 6천만 원이 나면서 잔고가 9억 4천만 원이 된 거고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았을 때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투자 대상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저게 정말 좋은 투자였구나 이걸 깨닫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S&P 500을 꾸준히 모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S&P 500 ETF를 오랫동안 모아야지 앞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일정한 날에 꾸준히 매수하는 건 증권 계좌에 로그인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1분이면 되는 일인데 왜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주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가 상승기에는 누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스스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복사라는 말도 최근에 유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사놓고 며칠 기다리면 잔고가 계속 불어나 있으니까 투자 금액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시대가 변해서 요즘 사람들이 특히 돈 욕심이 많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2009년부터 보면 쭉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기나 횡보기에는 이런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돈이 있어도 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주식 투자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결과를 확인하면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너무 좋은 투자 방식이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정말 이때는 S&P 500 ETF를 모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구간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오히려 투자에 확신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00년 이후의 S&P 500 지수의 흐름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꾸준히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하기 어려웠던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네모 박스로 표시한 2000년에서 2013년 구간인데요. 이때는 언뜻 보면 S&P 500 지수가 횡보한 구간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두 번의 큰 폭락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고점 대비 주가가 44.71%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 50.8%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나 싶으면 반토막이 나고 또 오르나 싶으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10년 안에 두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장기 투자하면 바보 소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텐데요. 하지만 S&P 500을 꾸준히 모아갔을 때의 성과는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이 꾸준히 모아가기 힘들었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적립식으로 모았을 때, 그랬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장기 투자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꾸준히 모았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S&P 500을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움푹 패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둘로 나눠봤습니다. 하락세가 시작되어서 전고점 대비 20% 하락한 부분이 시작점이고요.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부분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정했어요. 제가 20% 하락한 시점을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는 작년에 S&P 500 지수가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니까 투자를 멈추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랐다고 해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확실히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야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보통의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패인 구간의 기간 동안에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의 구간에서는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첫 번째 구간은 2001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였고, 두 번째 구간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하기 꺼려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은 성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0만 원어치씩 S&P 500 ETF를 꾸준히 매수할 때 투자 원금은 1억 6,300만 원이었고요. 평가 금액은 3억 원쯤이었어요. 그럼 수익은 1억 3,200만 원 정도인데요. 앞에서 표시한 움푹패인 구간,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한 수익은 약 8,900만 원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체 수익이 1억 3,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 67.4%가 이 움푹패인 구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구간에 발생했던 수익인 건데요. 움푹패인 기간 동안의 투자 원금은 8,200만 원이고 수익이 8,900만 원 정도이니까 수익률은 108.4%였습니다. 반대로 그 외에 솟아있는 구간의 수익률은 투자 원금은 8,600만 원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4,300만 원이니까 수익률은 50% 정도였습니다. 두 구간의 투자 기간과 원금이 비슷한데 수익률은 2배 이상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투자 심리로 바꿔서 생각하면 투자하기 걱정이 되고 무서울 때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였고요. 너무 투자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결과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S&P 500 ETF는 결국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이고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싸게 사기 위한 방법이니까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오랫동안 횡보하는 것을 더 반가워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똑같은 주식을 더 비싸게 사야 하기 때문이죠.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좋지 않은 사람은 한꺼번에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더 이상 매수를 못하는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할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딱 두 케이스 뿐이에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려는 분들은 오히려 요즘처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를 반가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돈의 속성의 문구로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 된다.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못하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이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나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현재의 상태를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때가 자산을 구매할 기회라는 거고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주변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서 투자에 소극적이 되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투자에서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든 주식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는 S&P 500에 적용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맘 편한 갬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